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가지 취미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에어소프트입니다. 에어소프트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비비탄 총을 말합니다. 이름 그대로 에어를 이용해 소프트한 탄을 발사한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비탄 총이라고 하면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을 떠올리실 텐데요. 네, 장난감은 맞지만 요즘 나오는 에어소프트건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에어소프트라는 취미가 그냥 단순히 비비탄이 나가는 장난감 총일 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른 총엔 관심 없고 탄피 배출되는 모델에 꽂혀서 이 취미를 시작했는데요, 자연스럽게 가스건도 하나씩 사다 보니 완전히 이 취미에 빠지게 되더군요. 이 취미가 매력적인 이유는 영화나 게임에서 볼 수 있는 멋진 총기를 에어소프트건으로 직접 다뤄볼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가스건 같은 경우는 반동을 구현해놔서 손맛도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입니다. 처음 쏴보시는 분들은 리얼한 작동성에 깜짝 놀라시곤 하시죠. 그냥 옆에 두고 한 번씩 보고 만지기만 해도 만족스러울 정도입니다. 짚고 넘어가자면 비비탄 총은 해외에서 쇠구슬을 쓰는 다른 총을 포함하는 단어라서 에어소프트가 옳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한국에서의 비비탄 총은 무조건 플라스틱 6mm 비비탄을 사용하는 총을 뜻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비비탄 총과 에어소프트건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최근 에어소프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에 비해 관련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인식이 부족한 취미라서 오늘은 이 에어소프트라는 취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필수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위주로 설명드릴 계획이며 혹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에어소프트건의 종류, 가격대, 구매법, 지켜야 할 법률, 그리고 안전수칙, 부착물 관련 법률과 정보, 에어소프트건의 작동법과 관리법, 이 취미가 좋은 이유의 순서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에어소프트건들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에어코킹건, 전동건, 가스건이 있습니다. 에어코킹건은 비비탄 총을 어릴 때 접해보셨다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한 발 쏠 때마다 수동으로 직접 장전발을 당겨줘야 하는 비비탄 총이죠. 보통 단발 사격만 가능하고 플라스틱 몸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도 전동건과 가스건보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며 입문용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뒤에 설명해드릴 전동건과 가스건보다는 덜 다뤄집니다. 다음으로 전동건은 모터의 힘으로 공기를 압축해서 비비탄을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모터로 작동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용하며 반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리얼함을 원하시는 분들보단 안정적인 슈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대신 탄창이 가볍고 비비탄이 수백 발까지도 들어갑니다. 탄창은 비비탄을 밀어 넣어주는 역할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반동이 느껴지게 만든 EBB 전동건도 있지만 그건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가스건, 가스를 주입해서 그 힘으로 비비탄을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에어소프트라는 취미를 시작하실 때 이 가스건을 보고 많이들 놀라시는데요, 가스를 이용해서 블로백이 되게 만들어 놓은 모델들이 많습니다. 이를 GBB, 가스 블로백이라고 하는데요, GBB 건총, GBB 라이플처럼 부르죠. 실총처럼 노리쇠가 앞뒤로 움직이며 반동까지 구현해냅니다. 그래서 처음 쏴보시는 분들은 작동 소리와 반동에 많이 놀라시죠. 그래서 훨씬 리얼하고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가스건은 보통 탄창에 가스를 주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창이 무겁고 비비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단점이라기보단 리얼리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보통 실총과 비슷하게 30에서 50발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세 종류 중 어떤 걸 가장 추천드리냐 하면 저는 가스건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나는 작정하고 에어소프트 게임을 뛸 거다, 타겟 슈팅만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가스건의 리얼한 작동성은 다른 종류의 에어소프트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취미에 빠져드시기에는 가스건이 제격입니다. 다만 당연히 장단점도 있는데요, 가스건은 탄창에 들어가는 가스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통에 10,000원 정도 하는데 쏘는 양에 따라 다르지만 귀찮고 부담되실 수도 있습니다. 전동건은 배터리만 충전해주면 되니 전기세 조금 들어가겠죠. 그리고 가스건은 지속 사격하거나 날씨가 추우면 탄창이 차가워지면서 작동성이 떨어집니다. 애초에 탄창에 비비탄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수백 발을 연달아서 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스건은 소리가 꽤 크게 납니다. 거의 풍선 터지는 소리 정도인데요, 그래서 방음이 안 되는 곳이나 집에서는 사격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초보자 입장에서는 가스건의 관리가 더 쉬우실 겁니다. 익숙해지면야 둘 다 쉽겠지만 구조 자체가 전동건에 비해 단순해서 분해하거나 부품 교체할 때도 더 직관적입니다. 저도 전동건은 많이 안 만져봤는데 일단 기어박스와 전선 있는 것부터가 어렵더라고요. 배터리 관리도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스건은 기름칠만 해주고 가스만 넣어주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건은 노리쇠 후퇴 고정과 멈치를 이용한 조작 등이 다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실총을 다루는 것과 비슷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에어소프트, 비비탄 총이라고 하면 애들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인데, 사실 가스건의 경우 만 19세 이상, 쉽게 말해 성인들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가스건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만 14세 이상 이용 가능한 에어코킹건, 전동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취미를 하면서 굉장히 놀란 건데, 취미 나이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20, 30대 이상은 당연하고 40, 50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이 먹고 장난감 좀 갖고 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장난감이 개쩔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장난감이 아니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남자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반 농담으로 말하자면 아마도 골프 다음으로 연령대가 높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골프채 세트 검색해보시고 GBB 라이플 검색해보세요. 아마 가격대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네, 이 취미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가스건도 저렴한 건 10만원대부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옵션 추가하는 권총이나 라이플은 100만원대는 기본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반동 느껴지는 전동건 같은 경우 300만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총만 사면 되나요? 총에 장착할 부착물까지 사면 순식간에 몇백은 넘어갑니다. 부착물도 오리지널은 훨씬 비싸고요. 저도 처음에 이 취미 할 때는 라이플 하나에 권총 하나만 사서 한 300쯤만 쓰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씩 사다 보니 1000만원은 넘게 쓴 것 같네요. 이렇게 겁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입문 자체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20만원쯤 하는 GBB 권총만 사셔도 충분히 재미있고 신세계로 느껴지실 거예요. 딱 20만원 정도로 저렴한 권총에 비비탄 가스까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건 입문에는 최소 20만원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 사면 다른 게 사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사다 보면 1000만원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댓글 중 하나가 비비탄총이 실총보다 비싸네 인데요. 사실 실총도 비싼 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비비탄총도 싼 건 엄청 쌉니다. 그런 댓글이 달리는 비싼 에어소프트건은 또 비싼 이유가 따로 있는 경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생각이 보통 강력한 파워를 내는 실총보다 겨우 비비탄 쏘는 게 비싸네 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한 걸 쏜다고 더 비쌀 이유는 없죠. 용도 자체가 다르니까요. 실제로 이 취미를 해보시면 특별한 옵션을 추가하지 않는 이상 권총류는 보통 20만원대가 많습니다. 물론 내구성을 위한 재질의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내부 구조는 실총만큼 복잡한 것도 많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튼튼하고 복잡한 기계 장치가 비싼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취미를 처음 시작했을 때 놀란 것 중 하나가 에어소프트건이 생각보다 크고 무겁다는 거였습니다. 외형과 무게만 보면 실제 총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릴 때 갖고 놀던 에어코킹건이나 전동건과는 비교가 안 되죠. 물론 요즘 비싼 전동건들은 무겁고 실제 총기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럼 에어소프트건은 어떻게 구매해야 하나? 일단 크게 직구, 국내 구입, 중고 거래가 있습니다. 직구부터 설명드리자면 에어소프트건의 경우 직구를 할 때 모의 총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세관에서 자동으로 총포협에 검사를 보냅니다. 이때 검사비가 5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총포협에서는 직구로 들어온 에어소프트건에 칼라 파트는 있는지, 파워는 국내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직구를 할 때 한국 기준에 맞게 작업을 해주는 곳에서 구매를 해야 하죠. 그리고 직구를 할 때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관세가 붙죠. 실제로 제가 직구로 M17 비비탄 총을 살 때 사이트에서는 22만원을 결제했는데 총포협 검사비랑 관세에서 거의 7만원을 추가로 준 적이 있습니다. 29만원 정도 주고 산 거죠 결국. 그리고 배송기간과 총포협 검사 기간까지 합치면 2주 넘게 걸리는 건 기본입니다. 그럼 국내 구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언급하기가 애매한데 국내 건샵, 줄여서 국건이라고 하는데요. 국건에서 구매한다고 하면 화들짝 놀라며 말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총포협 검사비랑 관세까지 29만원 주고 산 M17을 국내에서 구입하려면 40만원 정도 하는데요. 거의 10만원이 비싼 거죠. 이런 식으로 보통 원가에 관세를 포함한 가격에서 20-30%는 기본이고 심하면 50% 이상까지 더 비싸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이유입니다. 판매사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고 이윤을 남겨야 하겠지만 다른 취미에 비해서 차이가 좀 크게 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국내 샵에서 구매하면 하루 이틀이면 제품을 받아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 시간을 돈 주고 산다는 마인드라서 직구가와 국내가의 차이가 합당하다면 국내에서도 구입하는 편인데요. 그 차이가 큰 편이 많아서 직구도 아마 많이 하시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가격만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배송비와 기간, 관세와 총포협 검사비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직구가 확실히 신경 쓸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걸 따지셔서 직접 비교해보신 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시라는 게 결론입니다. 직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또 직구라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고 결국 하게 되겠지만 에어소프트건 모델마다 또 차이가 있고 환율이 요즘 워낙 급등하는 추세라 잘 찾아보시고 가격 차이,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구입하는 건 환율이 그때그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AAP01이라는 모델은 해외 직구가가 배송비 포함 12-13만원쯤 하는데 국내 가격은 15-16만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국내에서 사는 게 이득일 수도 있는 거죠.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싫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싫다, 그러면 중고거래도 있습니다. 사기만 안 당하고 가격에만 맞게 산다면 가장 편한 구매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중고거래의 경우 직구가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편이기 때문에 더 저렴합니다. 다만 내부 부품이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의 특성상 상태를 잘 봐야 합니다. 어디가 깨지진 않았는지, 옵션은 어떤지, 적법한 상태인지 등등 말이죠. 그래서 중고거래는 약간의 지식을 익히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유명한 에어소프트 메이커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당연히 많은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입문용으로는 VFC 위 정도의 제조사가 유명해서 추천드리는데요. VFC는 외관 고증을 잘 하는
하는 회사입니다. 각인 등 외형 고증이 실총과 가장 유사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VFC 추천드리고요. 약간 가성비도 챙기면서 종합적으로 편하게 가시려면 위도 괜찮습니다. WE 라이플이냐 피스톨이냐에 따라도 다르고 워낙 다양해서 한 번씩 이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소프트건을 구매하셨다면 꼭 지키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총기에 관련해서 법이 엄격하죠. 에어소프트의 경우 안쪽을 열어보지 않는 이상 외형은 실총과 똑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총과 비슷하게 생겼으면 칼라파트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칼라파트 법률이 따로 있다기보단 제품이 모의 총포인지 장난감인지를 판별하는 총포협에서 마련한 기준인데요. 칼라파트는 전방 좌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총구에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 등의 눈에 잘 띄는 색깔로 도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정 크기 이상으로 눈에 잘 띄어야 하는데 보통 1에서 3cm 정도 칠해주는 편입니다. 총이 크면 더 크게 칠해주는 게 좋겠죠. 건담 마카, 스프레이 등으로 칠해주면 지워지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칼라파트는 볼트나 접착제 등으로 고정되어서 손으로 쉽게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히 테이프로 감거나 쉽게 지워지는 걸로 칠하시면 안 됩니다. 고정하는 무드 볼트가 있는 소형기도 있으나 이런 게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그냥 총 배럴 끝을 칠해버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칼라파트가 이중으로 되는 거죠. 참고로 칼라파트는 발사가 되지 않는 모델건이라 할지라도 있어야 합니다. 외형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칼라파트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성인기 중 0.2줄의 파워를 넘기면 안 되는데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총구에 감속기를 부착하거나 노즐에 파워브레이크라는 걸 장착합니다. 국내에서 구입하거나 직구를 하면 이렇게 파워를 조절한 상태로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0.2g을 초과하는 비비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지름 5.7mm 미만이거나 0.2g을 넘는 발사체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비탄 구매하실 때는 그냥 0.2g, 6mm 비비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재료를 녹말 같은 걸 사용한 바이오 비비탄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에 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러한 법률들이 까다롭긴 하지만 안전을 위한 것이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취미를 하다 보면 참 애매한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긴 합니다. 일본의 경우 파워 기준이 더 높고 칼라파트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 총 몸체를 다 주황색으로 덮어야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선진국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데도 있고 약한 데도 있습니다. 이 취미가 더 커져서 관련 법들도 재정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뉴스에 칼라파트가 없는 모의 총포 파워를 개조한 어쩌고저쩌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칼라파트가 없다고 장난감총이 실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파워를 개조했다는 건 일부러 더 강하게 튜닝한 게 아니라 대부분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한 걸 그렇게 표현하는 기사들이 많을 겁니다. 기사들은 자극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면 위험한 무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언급하자면 애초에 해외 에어소프트 회사들도 비비탄 총으로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회사들은 왕구 회사지 무기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 기재된 스펙을 보면 기본으로 1줄 정도의 파워가 나오게 만듭니다. 물론 한국 기준보다야 강하지만 역시 1줄의 파워도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작정하고 사람에게 해를 가할 거면 돌멩이 쥐고 던지는 게 훨씬 심하게 다치겠죠. 뭐든지 그렇지만 도구 자체보다는 도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더욱이 비비탄 총은 에어소프트 게임이 아닌 이상 사람에게 쏘라고 만든 물건이 아니니까요. 법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면 에어소프트는 위험한 취미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비비탄이 아무리 작고 가볍더라도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만큼 0.2줄이더라도 눈처럼 약한 부위에 맞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에어소프트 취미를 하실 때는 안전수칙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에어소프트건을 다루실 때는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비비탄을 쏘던 게 아니라 부품 교체하다가 스프링의 작은 부품이 튀어서 눈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 에어소프트건 만질 때는 무조건 보안경을 씁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에어소프트건도 구조상 약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탄이 한 발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탄창에는 비비탄이 없어도 약실에 있는 비비탄이 발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비탄 총을 다 쏘고 난 후에는 격발을 몇 번 더 해줘서 남아있는 탄이 없게 해주고 탄창과 약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빈 걸 확인해줘야 합니다. 가끔 실총도 아닌데 왜 약실을 확인하고 탄창 확인한 거임? 겉멋인가?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총과 동일하게 안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스건은 탄창에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격발이 되고 전동관은 탄창이 없어도 총 자체에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혼자 있다가도 실수로 모니터나 폰을 깨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사람이나 동물을 향해 조준해서도 안 됩니다. 비비탄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고 다 소모한 것 같더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장난감 총이라고 사람한테 겨누거나 방아쇠 당기면 절대 안 됩니다. 에어소프트 게임은 스포츠처럼 합의하에 진행하는 거고요. 총을 쏠 때를 제외하고는 방아쇠에 손가락 올리지 않는 트리거, 세이프티도 지켜줘야 합니다. 또한 비비탄은 잘 튀는 성격이 있어서 튕겨나오는 비비탄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래서 보안경을 꼭 써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블로백 모델의 경우 노릿의 근처나 슬라이드 뒷부분에 신체가 닿지 않게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이 취미가 재미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직접 에어소프트건의 부착물을 커스텀해서 멋진 외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모딩이라도 하고 커스터마이징이라도 하죠.
대표적인 부착물로는 총구 부착물, 조준경, 전방 손잡이, 개머리판 등이 있죠. 법적으로 총의 부품에는 실총의 총열, 작동부, 소음기와 조준경이 해당하는데요. 당연히 실제 총에 사용될 수 있는 총열과 작동부는 불법이겠죠. 그리고 총의 소리를 줄이는 소음기는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에서도 면허가 있어야 하는 중요 부품입니다. 한국에서도 당연히 불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더미 소음기, 그냥 외관만 소음기 모양을 딴 깡통 같은 소음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에어소프트건에 실총 소음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준경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조준경의 정의는 조준점이 있고 0점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둘 중 하나만 불가능해도 법적으로 조준경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0점 조절이 불가능하도록 부품을 빼거나 확실하게 전원이 끊어진 상태의 더미 조준경을 사용합니다. 직구를 할 때도 이러한 작업을 해주는 곳에 구매를 해야 합니다. 보통 에어소프트를 할 때는 실총에 사용하는 오리지널 조준경이 아니라 외형만 동일하게 만든 레플리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상 조준경이 아니라 완구죠, 완구. 이렇게 작업된 더미 조준경은 그냥 네이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외에 다른 부품들은 어떠냐? 탄창, 개머리판, 전방 손잡이 등의 부품은 실총의 부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총에 사용하는 탄창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죠. 직구에도 문제 없습니다. 에어소프트에 사용할 수 있는 건 개머리판과 손잡이, 핸드가드 정도겠지만 탄창에 모형탄을 넣어서 수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레어함즈에 사용하기 위해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알려드릴 지켜야 할 것들은 이 정도입니다. 가장 필수적인 사항을 알려드린 것이니 추가로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어소프트건을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동건은 사실 가스건에 비해 특별할 것이 없고 저도 많이 다뤄보지 않아서 오늘은 가스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건데요. 전동건은 이제 배터리 꽂고 그냥 쏘면 됩니다. 일단 가스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탄창입니다. 탄창에 가스와 비비탄을 넣어줘야 하죠. 처음 가스건을 구매하시면 어떤 가스를 구매하는지, 어떻게 가스를 넣는지도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에어소프트용 가스는 이렇게 통에 파는데요. 여러 메이커가 있지만 퍼프디노 그린가스가 유명합니다. 가스 압력에 따라서 9kg, 12kg, 14kg, 16kg가 있는데요. 마루이사의 에어소프트건은 일본법에 따라서 슬라이드가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약한 9kg 가스를 써야 파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슬라이드를 쓰는 보통의 에어소프트건은 12kg 가스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14kg나 16kg 같은 경우 겨울철 기화율이 부족할 때나 극한의 반동을 느끼고 싶다면 섞어서 쓰시곤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구도에 영향을 미치니 초보자분들은 그냥 12kg 가스 쓰시면 됩니다. 탄창 아랫부분 또는 옆부분에 가스 주입구가 있습니다. 라이터 가스를 넣는 것과 비슷한데요. 주입구를 이곳에 대고 꾹 누르시면 됩니다. 딱 수직이 되게요. 처음에 넣을 때 가스 들어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약 5에서 6초 정도 넣어주면 이 소리가 안 나는데요. 이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덜 들어간다고 작동을 안 하거나 너무 많이 넣는다고 터지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비비탄을 넣어줘야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비비 로더를 사용하는 겁니다. 꼭 사시는 거예요. 추천드리고요. 싼 건 2-3천원에서 만원대 이상의 대용량 비비 로더도 있습니다. 비비 로더 앞쪽에 어댑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손으로 잘 고정하고 눌러서 넣으시면 됩니다. 비비 로더가 없으시다면 한 발씩 눌러서 넣거나 스프링을 당겨서 넣어야 하는데 손 아픕니다. 비비 로더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탄창 결합하시고 장전 손잡이를 당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실에 비비탄이 들어가면서 해머가 코킹 됩니다. 탄창의 둥그런 부분을 해머가 때리면서 가스가 나오고 그 힘으로 비비탄이 발사되는 겁니다. 에어소프트건도 이렇게 해머가 코킹되어 있어야 격발됩니다. 그래서 실총처럼 슬라이드를 당겨주는 거예요. 만약 해머가 코킹되지 않으면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습니다. 약실의 경우 비비탄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당긴다고 탄피 튀어나오듯 비비탄이 튀어나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한 발이 더 들어가면서 두 발이 발사되거나 앞으로 흘러내려요. 그리고 에어소프트건에는 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비탄에 회전을 줘서 더 멀리 날아가게 해주는 장치인데요. 총열과 약실 사이에 고무판 같은 걸로 눌러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약하게 걸려 있으면 비비탄이 약실에서 그냥 흘러내리고요. 호법이 너무 강하게 걸려 있으면, 그리고 파워브레이크가 심하게 걸려 있으면 이게 호법 고무를 밀어내지도 못할 정도로 가스힘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비탄이 발사가 안 되고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파워브레이크가 0.2줄 아래로만 맞추는 걸 중요하게 맞추지 딱 0.2줄 그 근사치로 맞추려고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에어소프트 처음 하실 때는 불량인 줄 아시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총처럼 비비탄을 모두 사용하면 슬라이드가 후퇴 고정됩니다. 탄창에서 슬라이드가 걸리게 해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공탄 격발을 하고 싶다면 슬라이드 스톱을 손으로 내린 채로 격발하거나 공탄 사격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탄창에 끼우는 조그마한 조각인데 이걸 구매하셔도 좋아요. 물리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 총처럼 기름칠도 해줘야 합니다. 총마다 분해법이 조금씩 달라서 슬라이드 분해법은 나중에 하나씩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창에 가스를 넣은 상태로 보관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애초에 가스 압력을 버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천년만년 쓸 거 아니니까요. 다만 꽉 찬 상태로 보관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가겠죠. 꽉 찬 상태만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소프트라는 취미가 좋은 점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재미있어요. 게임과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던 멋진 총들을 비록 비비탄이지만 뭔가가 발사되는 것을 통해 만져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에어소프트건도 요즘은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외형만 보고 만져만 봐서는 실총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고 정말 단순히 옆에 두고 보기만 해도 만족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실총보다는 안전하죠. 집에서 사격할 수도 있고 공탄 사격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입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미를 추구하는 방면 외에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기 청정국이지만 휴전국가입니다. 성인 남성의 대부분이 군대를 다녀오는 나라지만 제식 총기, 본인의 장비를 제외하고는 다뤄보기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AK와 같은 적성 확인은 따로 다루는 법을 배우기도 하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배우기가 더더욱 어렵고요. 에어소프트건은 위에서 보여드렸듯 실제 총기의 조작법을 고증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K2나 AR-15 계열의 총기는 탄창을 뺄 때 멈치가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AK 같은 경우 탄창 뒷부분에 멈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고증은 에어소프트에서도 모두 구현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작법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구현의 한계 때문에 기능 고장 처치 연습 같은 건 어려울지 몰라도 재장전과 파지법, 안전수칙과 작동 등은 실총과 동일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군인들의 훈련을 위해서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러전쟁 이후 대만에서 에어소프트를 이용한 전투 강자가 인기 많아졌다는 뉴스도 떴었죠. 영상 같은 걸로 두리뭉술하게 배우는 것보다 직접 만지면서 작동해볼 수 있다 보니 훨씬 확실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해외 유명 총기 유튜버 영상에서도 에어소프트를 하는 것만으로 실제 총기를 다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실제 총기와 유사한 무게와 외형을 가진 장비로 동일한 모션을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안 좋은 일은 없어야겠지만 아는 것이 힘인 세상이고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에어소프트 영상에 주로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렇게 총이 좋으면 군대 나가라, 미국 이민 가라 등등. 저는 총기 청정국인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군인은 총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사용하는 것이죠. 에어소프트는 취미와 레저용으로서 정말 좋은 취미입니다. 에어소프트가 재미있을까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씩 만져보다 보니 푹 빠져들더라고요. 이 취미가 정말 좋아요. 쩔어요. 저는 슈팅보다는 그냥 갖고만 있어도 좋아하는 컬렉터인데요. 수집만으로도 푹 빠질 만큼 퀄리티도 좋고 개쩌는 취미입니다. 그냥 걸어놓고 한 번씩 가끔 쏴보고 만져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평소 영화나 게임 속의 총기가 멋지다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아마 에어소프트라는 취미를 좋아하시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에어소프트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고 더욱 밝고 안전한, 건전한 취미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